저는 2010년에 결혼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하나 키우며 사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4년째가 되었지만 남편과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처음엔 시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 결혼 생활을 자꾸 방해할까 원망이 심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결국 남편부터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걸 왜 이제야 눈치를 챘을까 멍청한 제 자신이 한탄스럽고 후회가 되긴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고 남은 제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겁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있는 시간도 너무나 아깝네요.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이 3남매 중 둘째이고 원래 자식들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제 남편은 집안에서 안 아픈 손가락으로 통합니다. 남편의 위로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집안의 장남 큰아주버님이 있고 밑으로는 남편과 8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신우가 있는데 시부모님은 막내 신우를 공주라고 부를 정도로 끔찍하게 아끼십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우리 남편만 집안에서 은근히 찬밥이고 시댁에서 다들 우리 식구를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첫째 아주버님은 어려서부터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공부를 잘해서 집안의 온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머님께서는 우리 첫째가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1등만 하고 반장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학교 이후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엔 평범했다고 해요. 집안에서 받는 기대가 있으니 현실을 인정 못하고 재수 3수 끝에 간신히 턱걸이로 지방의 국립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이 친척들 지인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대학 졸업 후 멀쩡히 동네에서 은행에 잘 다니고 있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그리고 그 집 장인 장모 명의까지 다 끌어서 대출로 건물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면서 한순간에 온 집안이 망했어요. 각자 한 사람 앞으로 억대의 빚이 생기고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서로 멱살 잡고 욕을 하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덕분에 그 뒤로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시댁에서 시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시댁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멀쩡하게 시부모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때 집 날리고 지금은 빌라에서 반전세로 살고 계시죠. 아직도 그 집안 식구들은 전혀 회복 못했고 이런저런 작은 일하면서 요즘도 종종 한 번씩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심심찮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신우는 결혼하고 멀쩡히 맞벌이하면서 잘 살다가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뒤로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지금은 집에서 요양하며 살림만 하고 있어요. 신우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까지 하나 키우면서 살다 보니 형편이 팍팍한 건지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런 건지 가까이 살면서 시부모님 생신 같은 집안일에도 잘 오지도 않고 먼저 연락 안 하면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전혀 못 듣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아이 하나 키우면서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고 그럭저럭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요. 그래서 그런지 신혼 초부터 쭉 저희 남편이 시댁의 돈줄이나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아요. 이런 시댁 집안 상황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결혼했었고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완전 집안이 기운 상태는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돌진하기 얼마 전에 아주버님이 이혼하셨고 그 뒤로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뭔가를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뻔뻔해집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는 용돈과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씩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잡다한 일로 비정기적으로 5만 원, 10만 원씩 뜯어가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우리 남편 한 달 용돈은 고작 30만 원인데 자기 입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매달 그 중에서 최소 절반 정도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에게 뜯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기 집안 식구들 일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희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조금 도도하고 고고했어요.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찾았을 때도 저를 환영하고 반기는 대신 본인들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고 대단한 집안인지를 우선으로 강조하셨고 결혼할 때도 돈을 아끼지 말고 격식을 있는 대로 차리라고 하셨지만 정작 우리 결혼할 때 현금으로 2천만 원 해주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 2천만 원 해주신 걸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시댁에서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셨고 그 2억도 나중에 아주버님이 폭삭 망하게 되면서 다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아무튼 저희 결혼할 때 필요한 곳에 쓰라며 고작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차라리 그걸 받지 말 걸 그랬어요. 돈 좀 줬다고 혼수는 물론이고 시댁 예단까지 알차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 어머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나중에 아주버님이 사기당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저희한테 줬던 돈을 도로 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너희들 결혼할 때 해준 2천만 원 있잖니? 그거 도로 나한테 갚아야겠다. 뭐? 당장 돈이 없다고? 너네 형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줘야지.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적금 들어놨던 것까지 다 깨서 결혼할 때 받았던 2천만 원을 고스란히 갚았어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 건물이 완전히 넘어가고 집안이 다 망가지기 전까지 저희한테 계속 목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까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 시댁이 쫄딱 망할 때도 저희는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라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건 같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님은 요즘도 종종 그때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집안이 망했다며 저를 원망하세요. 아무튼 저희 월급날이 되면 매달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일주일도 안 지나서 항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얘 날도 추워졌는데 네 시아버지 옷 한 벌 사드리려고 한다. 10만 원만 지금 당장 보내라. 내일 모레 병원 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5만 원만 보내라. 하는 식이었고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잘 쓰겠다 고맙다라고 인사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죠.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전에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뭐가 갖고 싶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시댁 방문하는 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간식거리라도 하나 사다 드리려고 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제대로 포장된 고급스러운 물건들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 학교 개교 기념일이어서 안 가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맡겨두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급하게 시댁 근처에 있는 과일집에서 사과랑 귤을 좀 사서 들고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주는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들고 갔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보자마자 기분이 팍 상한 티를 내면서 어떤 정신 빠진 며느리가 시댁 오면서 이따위로 봉다리에 달랑달랑 사들고 올 수 있냐면서 난 이런 거 안 먹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대단한 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날 하루 아이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드리려고 하는 건데도 그렇게나 까탈스럽게 격식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이런 더러운 성격의 시부모들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남편이었어요. 애초부터 제가 힘들어하고 매달 돈을 뜯기는 상황에서도 남편은 시부모와 모질게 연을 끊지 못했고 스스로도 시댁 집안 식구들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집안 상황에 지긋지긋해하면서도 결국은 거부하지 못하고 본인이 가진 능력껏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부부가 따로 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남편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전혀 몰랐지만 우리 아들 태어나고부터는 제가 돈 관리하고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어요. 모든 필요한 돈은 전부 제 통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만들어놨으니 저는 잘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저 몰래 수년 전부터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고 자기 앞으로 들어져 있는 보험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감쪽같이 몰랐던 이유가 남편은 월급 외에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외부 출장비를 다른 통장으로 돌려서 받았고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너스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이제는 월급만 받는 것도 감지덕지하라는 거짓말을 저한테 하고 그 돈을 모두 빚 갚고 돌려막는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고 남편은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제 앞에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지만 제가 다른 집 사람들처럼 남편과 싸우고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그런 식으로 부부싸움을 하진 않았습니다. 14년간 길고 길었던 시댁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제 스스로 많이 포기하게 되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나 봐요.
그렇게나 지독하게 당하고 살았지만 당장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보내줬던 돈은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에는 아직도 1,000만 원 정도 빚이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간 모아둔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큰 사고를 쳤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돈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대체 어디까지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디까지 남편을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저는 남편에게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했고 매달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50만 원 이외의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미안하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집안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더군요. 제가 남편의 부정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달 동안 매일 끝도 없이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만큼 저는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아니면 시부모라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인연을 끊던지 거리를 확실하게 두고 우리 세 식구네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길 바랬어요. 남편이 성격적으로 엄청난 효자라면 제가 진작 이해하고 남편을 포기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부모만 싸고 돌고 저보고 무작정 시댁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살라 하고 저는 혼자 아들 데리고 집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집안 상황에 신물을 내는 사람이었고 본인 부모가 답이 없는 상황에 형이라는 인간은 더더욱 구제불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제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정이 딱하고 시댁 상황이 여러모로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더 끌려다니다가는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제는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만 신경 쓰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3달간의 설득 끝에 저는 끝내 남편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하고 몰래 시댁까지 쳐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붙들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냐고 따지고 울면서 소리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처음 봤을 때 모습 그대로 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면서 자기는 며느리 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통 이해를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아들 잘 키워서 아들한테 용돈 좀 받으며 살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천륜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야. 어디서 불려시 같은 게 부모 자식 인연을 끊으려고 들어? 울고불고 어머님에게 제발 우리 남편 좀 놓아달라고 사정하다가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는 아주버님 손에 끌려서 시댁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어머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남편이 저 없을 때 시댁에 찾아와서 한 번 다 뒤집고 아주버님이랑 멱살까지 붙들고 싸웠는데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형이랑 싸우고 욕하고 부모님한테 왜 그러셨냐고 소리까지 지르고 심지어 시댁 집안 물건들까지 집어던지고 때려 부수면서 싸웠지만 딱 거기까지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인간들일지언정 인연 끊고 사는 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대요. 남편도 본인 집안 사람들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퍼다 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칼로 무자르듯 매몰차게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답니다. 맨날 욕하고 싸우고 입으로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제발 자기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국엔 자기 핏줄이고 외면할 수 없나 봐요.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이도 싸우고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보려고 저도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이젠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놓아주려 해요.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이제 앞으로 시부모님 아프기 시작할 나이고 시댁 병원비와 병수발, 시부모는 그렇다 쳐도 나이만 먹은 반백수 아주버님의 노후까지 전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올해 초 저는 결국 결심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 말했어요. 남편은 올 것이 왔다는 사람처럼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전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맞춰서 협의해 주었습니다. 살고 있던 6억짜리 아파트는 제가 갖기로 하고 저는 남편에게는 우리 부부 예금이었던 현금 2천만 원만 주고 이혼 서류에 합의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집을 갖는 대신 앞으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었고 그래도 남편 쪽에 너무 가혹한 조건인 것 같아서 제가 비율을 조금 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거절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더 가져봤자 자기 부모랑 형한테 다 뺏기고 말 거라면서 그냥 제가 집을 갖고 우리 아들 잘 키워달라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합의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시부모와 아주버님이 집까지 찾아와서 왜 너가 아파트를 통째로 갔냐고, 손주를 자기들이 키워줄 테니 양육권과 아파트까지 내놓고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집까지 찾아와서 시댁 식구들이 그 난리 치는 걸 남편이 나중에 오더니 진짜 자기 혀 깨물고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 하면서 아주버님이랑 멱살 잡고 싸우면서 다 쫓아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혼할 때 제가 줬던 2천만 원을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전부 드리고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하네요. 그나마 지금까지 시댁에 그렇게 피 빨리면서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로 벌고 있던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드릴 건 어느 정도 드리면서도 먹고 살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 부러워했었고, 속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이혼한다고 말을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이유라고는 말하기 싫고 저희는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가진 거라곤 그놈의 자존심밖에 없는 시부모가 앞으로 20년 더 사실지 30년을 더 사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 징글징글한 싸움을 더 해나갈 용기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맞고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계속 옆에 있어주길 바랬지만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붙들고 늘어졌다가는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마저 다 사라질 정도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시댁에 들어가서 내 식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수입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거의 혼자 벌어서 나머지 3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모습이 시부모님이 원하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댁 사람들 생각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는 저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아이와 우리 앞날만 생각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